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가 넘으신 뒤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요즘 고기를 좀 덜 먹어서 그런가?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먹어야 하나?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는데 단백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를 단백질 하나만으로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서 일어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 손을 짚고 한 번 더 힘을 줘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 과일 몇 개만 사왔는데도 돌아오는 길에는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난간을 잡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일은 단순히 다리 근육에 힘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뇌와 신경이 근육에 지금 움직이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근육은 그 신호를 받아 적절하게 수축하고 움직임이 끝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서로 잘 맞아야 걸음이 안정되고 다리에 힘을 주고 빼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영양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모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움직이는 시간이 줄면서 근육 자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허리나 관절 문제, 혈액순환 상태 또는 다른 건강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음식부터 챙기기보다는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음식만 드시면 다리가 다시 튼튼해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비싼 건강식품부터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동네 마트에서 늘 보셨던 음식들,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지나치셨던 익숙한 식재료 속에도 마그네슘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특히 근육과 신경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가 쉽게 지치거나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런 과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을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다리에 직접 힘을 더해주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않는 몸의 움직임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힘이 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힘을 내고 움직임이 끝난 뒤에는 적절하게 긴장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경 신호가 전달되고 근육의 움직임이 조절되는 여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을 일으키려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주변 근육이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근육들이 계속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에도 여러 근육이 순서에 맞게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런 협응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한쪽 다리가 몸의 무게를 받아주는 동안 다른 쪽 다리는 다음 계단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주변의 여러 근육은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계속 힘을 조절하고 발이 다음 계단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맞춥니다. 이런 조절은 아주 짧은 순간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근육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계도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때 마그네슘이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부 사람에게서는 근육이 쉽게 긴장되거나 근육이 갑자기 당기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걷고 난 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날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임이 적었다면 근육 자체가 약해지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이나 몸이 많이 피곤한 날 또는 오랫동안 서 있었던 날에도 다리가 무겁고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 증상만 보고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바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평소 식사와 생활 습관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쉽게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평소 식사를 돌아보니 채소나 콩류, 견과류를 거의 드시지 않는다면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마그네슘 보충제부터 사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충제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소 드시는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이런 방법은 매일 무언가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도 덜하고 식습관의 일부로 만들어 오래 유지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음식을 찾기 위해 비싸거나 낯선 식재료를 일부러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왔던 익숙한 음식들 가운데에도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너무 익숙한 음식이라서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밥상에서는 흔히 작은 나물 반찬 하나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매번 어렵게 구하거나 복잡하게 준비해야 한다면 꾸준히 드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금치는 구하기 쉽고 조리도 어렵지 않으며 평소 드시던 여러 음식과도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시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드시는지, 그리고 평소 식사 속에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무리 없이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금치를 평소 식사에 어떻게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시금치가 몸에 좋은 채소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익숙한 음식이다 보니 몸에 좋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지나치기 쉽지만 시금치에는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시금치는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식재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다리에 직접 힘을 더해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를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가 가벼워지거나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식사 속에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시금치의 장점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한번 데쳐서 나물로 무쳐두면 식사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식사법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예전부터 드셔오던 방식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점심을 드시는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은 있는데 반찬을 새로 만들기는 번거로워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국만 놓고 간단히 식사하시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미리 무쳐둔 시금치 나물 한 접시만 있어도 평소 식사에 자연스럽게 채소 반찬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부담되지 않는 양으로 자주 식탁에 올리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조리법도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면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기보다는 숨이 적당히 죽을 정도로 짧게 데친 뒤 평소 드시던 방식대로 가볍게 무쳐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금치 자체보다 양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나물 반찬을 늘렸는데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다 보면 오히려 한 끼 식사가 지나치게 짜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무쳐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입맛이 많이 없는 날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한 접시를 억지로 다 드시려고 하면 오히려 다음부터 그 음식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밥 한 숟가락에 시금치 한두 젓가락 정도를 곁들이는 식으로 본인에게 편한 양을 찾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금치는 특별한 슈퍼푸드라기보다는 평소 밥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식재료 하나를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래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이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보다도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밥상 가까이에 있었는데 막상 마그네슘을 떠올릴 때는 생각보다 잘 떠올리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밥을 지을 때 조금 넣어 드실 수도 있고 반찬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여러분, 시금치가 평소 식사에 반찬 하나를 더하는 방식이라면 검은콩의 장점은 조금 다릅니다. 따로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밥솥을 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식구가 많아서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부 두 분이서만 식사하시거나 혼자 드시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반찬을 서너 가지씩 새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한 날도 있고 장을 보러 나가기가 귀찮은 날도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날에는 굳이 이것저것 차려놓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검은콩의 장점은 바로 이런 평범한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검은콩을 조금만 함께 넣어도 따로 건강식을 하나 더 준비할 필요 없이 평소 드시던 밥 한 그릇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 드시던 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밥맛도 식감도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아도 익숙하지 않으면 오래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흰쌀밥을 좋아하신다면 굳이 그 입맛을 억지로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검은 콩을 많이 넣은 밥을 드시기보다는 밥을 지을 때 소량만 넣어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검은 콩밥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콩의 맛과 식감에 익숙해진 뒤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양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평소 식사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혼자 식사하시는 날에 특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밥은 남아 있는데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김치나 김만 꺼내 간단히 드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밥 자체에 검은 콩이 들어있다면 별도의 식재료를 하나 더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역시 마그네슘을 함유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검은 콩밥 한 그릇을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식재료가 평소 식사에 조금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매번 꼭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다면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밥을 짓고 식사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의 식사가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잘 맞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그 식생활을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밥솥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콩까지 매번 챙기기는 좀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럴 때 세 번째 음식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챙겨 드시기도 편합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다만 아몬드는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먹는 양을 놓치기 쉬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몬드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일까요? 다음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몬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밥을 따로 짓거나 반찬을 새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챙겨 드시기도 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넣기 좋은 식품입니다. 보통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점심은 어느 정도 소화됐지만 저녁을 먹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산책을 다녀오신 뒤 TV를 보다가 뭔가 조금 집어먹고 싶을 때도 있고 커피 한 잔과 함께 과자나 떡이 당기는 시간도 대개 이 무렵입니다. 이럴 때 아몬드를 간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견과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검은콩처럼 평소 식사에서 마그네슘을 챙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몬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음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알 두 알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얼마나 드셨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오늘 먹을 양을 따로 정해두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참고 자료에서는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20-30g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몬드를 몇 알인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봉지를 옆에 두고 계속 꺼내 드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드실 만큼만 작은 접시나 그릇에 덜어 놓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날 드실 양을 작은 접시나 용기에 미리 덜어 두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조금 출출해졌을 때 준비해둔 만큼만 드시면 먹을 때마다 조금 더 먹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거나 양을 다시 계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치아가 예전 같지 않아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굳이 통아몬드를 그대로 씹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씹기 편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잘게 부수어 아침에 드시는 죽이나 다른 부드러운 음식에 조금 곁들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아몬드의 장점은 이것이 특별한 건강식품이라서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새로 꺼내거나 밥솥을 다시 열 필요 없이 평소 생활 속의 짧은 틈에 비교적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이제까지 3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시금치는 반찬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고, 검은 콩은 평소 드시는 밥에 넣을 수 있으며, 아몬드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비교적 꾸준히 드시고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자주 빠지거나 걷는 일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힘들어졌다면 그때도 계속 마그네슘만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가 쉽게 피곤하거나 무겁게 느껴지고 가끔 쥐가 나는 증상이 식사나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은 평소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일 뿐입니다. 다리에 힘이 계속 빠지거나 걷기가 어려워지는 모든 경우를 마그네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금치와 검은 콩, 아몬드 3가지 식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평소 식사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든 경우를 마그네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거나 평소 채소나 콩류, 견과류를 거의 드시지 않으면서 종아리가 자주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먼저 평소 식사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특정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음식들을 자주 드셨는지, 반대로 어떤 식품이 거의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식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걷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면 다리 근육 자체가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동작도 전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으시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손으로 짚어야 하는 일이 많아졌는지, 또는 늘 다니던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쉬어가는 횟수가 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꼭 정확한 숫자로 측정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한 번에 걸어왔는데 요즘은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하네. 예전에는 장을 보고 바로 집까지 올라갔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쉬었다 가게 되네.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서는 오히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평소 하시던 걷기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처럼 익숙한 움직임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몸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없던 다리의 힘 빠짐이 점점 뚜렷해지거나 늘 다니던 거리도 갑자기 훨씬 짧게 느껴지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신다면 마그네슘을 조금 더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근육량 감소뿐만 아니라 허리나 관절, 신경 문제 또는 다른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사를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3가지 음식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찬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고, 검은 콩은 평소 드시는 밥에 넣을 수 있으며, 아몬드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식사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무조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것, 걷고 싶을 때 밖으로 나가 산책할 수 있는 것, 가족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은 모두 다리의 힘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동네 마트에 가셨을 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가운데 본인이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가기 쉬운 것 하나만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리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식탁에서 자주 드시는 마그네슘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